네, 존경하는 서영교 마무리하세요. 의원님, 위원장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소속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좀 부족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사실 되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위원장님의 지금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자꾸 이의 제기를 하시는데 심지어 전임 위원장님들까지 끌어들이면서 근데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자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호응이 없다라고 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임 위원장들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거쳐서 잘 되고 계신 게 뭐 질투와 시샘이 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법사위원장이 내란 척결을 위해서 강하고 원칙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국민적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자꾸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제 국정조사 특위 별도로 하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발언들을 하셨나 찾아봤더니 여기 나경원 의원께서는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국민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국민의힘은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지율이 13%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께서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민주당 공화국? 국민들은 진짜 민주공화국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겁니다. 예? 그런 지점들을 좀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지금 신임 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법사위 때 그 진행을 계속 방해하시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무장관님, 네. 저는 지금 이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는 박상현 검사 이 문제가 박상현 검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2차 특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확인,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브리핑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시원 공직비서관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사 아니었습니까? 특히 유우성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였어요. 보게 되면 유우성 사건이라는 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신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던 사건이고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공조해가지고 협박, 가혹행위, 인권 침해, 증거 조작, 은폐까지 했다는 게 다 드러났고 심지어 친동생을 불러 협박을 해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에서 이시원 검사를 경징계 처리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시키려고 저는 발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원이란 사람을. 어쨌든 공직기강 비서관이 돼서 또 다른 지금 국정농단에 연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박상현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전례가 없도록 이시원 검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쌍방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를 조작한 거잖아요. 현재 나오는 거 보면 북한 통일전선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UN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뭔데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정원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제재 대상이다라고 하는 정부 규정을 바꾸도록 강제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들려고 한 겁니까?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시키려고 이거 기획 조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박상용의 윗선 윤석열이라고 하는 건 나왔지만 윤석열, 김건희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정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게 저도 대통령 비서관을 해봐서 알지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이는 대통령실 내부의 공조가 없이는 또 민정라인이나 여론 정부라인과의 공조체제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비서관, 일개 비서관이 이런 일을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사건은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김건희 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박상용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윤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인지하거나 이 조작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박상용 하나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법무부에서도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시고 이 사건에 연루된 자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도 계속 이 특위 사건을 공소치하니 이런 걸로 프레임을 전환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저는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희들이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 지금 제2차 특검에서도 또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정교한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이 또 특위위원장을 맡으셔갖고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국정원장이 상당한 정도의 어쨌든 과거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종합해갖고 제2차 특검이 수사를 할 것이고 저희 법무부가 따로 인권점검 TF에서 또 감찰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빠진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